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들의 자진 출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진 출국을 결심한 불체자에게는 항공권과 현금 $1,000가 지원됩니다. 한 남성이 경찰을 차로 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용의자는 보복성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가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탑승자들이 사망하고 주택 2채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발표한 외국 영화 100%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백악관이 하루 만에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도 미국 내에서 만들라며 해외 영화 100% 관세 부과 방침을 강경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백악관은 하루 만에 성명을 통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일 뿐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또 후퇴하는 모양새인데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현지 언론은 블록버스터급 할리우드 영화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여 다른 나라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영화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화는 일반적인 수입 관세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 정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조율해 업계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And I'm actually going to meet with some because, there's some advantages, I guess, and I'm not looking to hurt the industry. I want to help the industry.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독려하기 위해 자진 출국하면 항공권과 $1,00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며 대상자는 관세 국경보호국 앱을 통해 자진 출국을 선택한 불법 체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여행 경비 지원과 함께 귀국이 확인되면 $1,000의 보조금도 받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자진 귀국을 위한 항공권은 추가로 예약돼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관세 국경보호국 앱을 통해 자진으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는 이민세관 단속국 ICE를 접촉하지 않아도 되며 향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체류 자격을 손쉽게 박탈할 수 있도록 이민단속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소 4,700건이 넘는 유학생 체류 신분 박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이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속국은 임의로 말소한 유학생 및 교환학생의 정보 시스템 기록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한 상태.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기관들의 유학생 체류 신분 박탈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민당국 직원은 필요에 따라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 시스템 세비스에서 학생의 합법 체류 신분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연방 국무부의 유학생 비자 취소도 유학생 체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요건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유학생 비자 취소 자체가 곧 체류 신분 종료 사유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모든 서비스 담당자에게 해당 정책에 대한 내부 지침이 전달된 상태지만 최종 확정 및 시행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명한 피난처 도시 대상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에는 주내 불체 대학생에게 저렴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허용하면서 미시민권자인 타주 대학생에게는 비싼 학비를 요구하는 등 미시민보다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주정부 정책을 파악해 중단 조치할 것을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에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뉴욕주는 2002년부터, 뉴저지주는 2013년부터 주내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타주에서 진학한 학생보다 훨씬 저렴한 수업료를 받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불체 학생들은 비싼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이를 인정해주는 미전역 24개 주의 대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유학생 비자 단속 강화 및 체류 자격 박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국적으로 유학생들이 여행이나 귀국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 여행은 물론이고 미국 내 여행도 꺼려하고 단순 휴가 목적뿐 아니라 연구나 학술 목적의 장거리 이동 계획도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행을 포기하고 자국 대학원으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다른 나라 대학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전체 유학생 중 세 번째로 많은 한인 유학생들은 단속국에 유학생 체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면 계획대로 학위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 남성이 차를 몰고 경찰을 향해 돌진해 경관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알고 보니 고의적인 보복 살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앞부분이 크게 훼손될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졸업식이 열리던 대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관을 향해 한 대의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용의자는 38살의 라드니 힌튼 주니어로 확인됐는데 곧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The driver of today's vehicle that struck a deputy has a family relationship with the 18-year-old that we shot yesterday. 하루 전날이었던 목요일, 경찰은 차량 절도와 관련해 10대 용의자들을 추격하고 있었고 도주하던 18살의 라이언 힌트는 경찰로부터 2발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사망 소식에 격분한 아버지가 경찰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현장에서 숨진 경관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불과 수개월 전에 은퇴한 전직 베테랑 경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대학교 졸업식 인근 교차로에서 비정규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The officer was just out doing his job, directing traffic up near the University of Cincinnati for what was supposed to be a glorious day for many. 토요일 법원에 출두한 피고는 재판 내내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가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갖고 경관을 향해 돌진했으며 이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와 증인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서쪽으로 10여 마일 떨어진 글렌데일시의 한 레스토랑 앞에서 무차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멕시코 기념일인 싱코 데 마요를 앞두고 공연이 열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200~3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We can confirm there are 3 that had passed away from their injuries. There are 3 dead people from this incident, and there's a total of 5 other victims having sustained some sort of injury from either shrapnel or a gunshot wound. 숨진 3명은 21살의 남성, 그리고 17살과 29살 형제로 확인됐습니다. 또 20대 여성과 남성 각각 2명과 16살 미성년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There was a guy on the ground. It didn't look like he made it. Unfortunately, he didn't make it. His father, what I think it is his father. He was yelling out his name, and it was pretty bad. It was sad to see.
경찰은 현재 여러 명을 구금 상태에서 신문 중인데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제 오후 시미밸리 주택가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과 반려견이 숨지고 주택 2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1시 51분쯤 시미밸리 우드랜치 200 하이메도우 스트릿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벤츠 RV-10 기종으로 비행기는 랭커스터의 윌리엄 J. 폭스 에어필드에서 출발해 까마리오 공항으로 향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사고로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객 2명과 반려견 1마리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비행기가 평소와 다르게 비행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후 자신이 있던 위치로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집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벤츄라 카운티 소방관 40여 명이 출동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소방국은 비행기 추락으로 2층 단독주택 2채가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요바린다 지역 공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남성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총격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이스트 산타이나 로드 캐년에 위치한 페더리 리지널 안팍 캐년 RB팍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남성 3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 중 1명은 용의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총격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서로 아는 사이로 전날 발생한 갈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셰리프국은 용의자가 차량을 몰고 공원으로 가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한 후 차에서 내려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스스로에게 총을 쏘며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카트라즈 연방교도소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카트라즈는 샌프란시스코 앞바다 한가운데 섬에 있습니다. 1934년부터 연방정부 교정시설로 쓰였는데 수감자 권리와 생존 보장이 최악이었고 탈출이 불가능한 교도소로 유명합니다.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 등 악명 높은 중범죄자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교도국에 FBI, 법무부와 함께 이곳을 확대해 다시 개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시설이 재개소되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민주당 정치인들은 관광명소를 강제수용소로 만드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러빙워십 콘서트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개최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선교단체 러빙워십이 주관한 올해 첫 콘서트가 지난 주말 동안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곳곳에서 개최됐습니다. 주최 측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들 힘을 좀 내고 다시 한번 다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콘서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러빙워십 힐링 콘서트는 작곡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영훈 씨가 진행을 맡았고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씨와 아이돌 그룹 출신 KCCM 가수 연희엘 씨가 아티스트로 참여해 열띤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교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공연들을 많이 기획하고 계셔서 저도 능력이 된다면 힘닿은 데까지 열심히 도와서 자주 오고 싶습니다. 믿던 믿지 않던 이렇게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복음까지 전해진다는 거는 문화예술 부문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팝을 넘어 KCC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를 잡기 위해서는 문화와 함께 가야 돼요. 근데 러빙워십이 이런 일을 10년 동안 하면서 우리 남가지 쪽의 젊은이들에게
어프로치하고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인데 요즘 이제 한류가 참 인기가 많습니다. 어딜 가도 이제 코리안 컬처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코리안 영성, K 영성도 참 중요한 도구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힐링 콘서트는 감사 한인교회와 나성 영락교회, 충현 선교교회 등 모두 3곳의 장소에서 개최됐습니다. 젊은 층은 물론 노년층까지 다양한 관객들이 참석했는데 음악을 통해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정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가치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이 더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 특별히 이민교회 또 이민사회에서는 또 2세들이 또 특별하잖아요. 2세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문화선교단체 러빙워십은 사흘간 이어진 이번 힐링 콘서트 누적 관객이 3,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가정들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시 공공사업위원회에서 스티브 강 커미셔너가 아시안 최초로 신임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시 공공사업위원회가 스티브 강 커미셔너를 신임 의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한 것을 환영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스티브 강 커미셔너는 LA시 역사상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공공사업위원회 의장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베스 시장은 스티브 강 신임 의장은 이민자와 소외계층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라며 2026 북중미 월드컵과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시와 각 커뮤니티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강 신임 의장의 지도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강 신임 의장은 공공사업위원회 의장으로 봉사할 수 있게 돼 영광이고 직책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추기경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콘클라베 참석을 위해 추기경들이 바티칸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과 차기 교황의 탄생을 기다리기 위해 바티칸을 찾은 신도들이 추기경들 주위로 몰려듭니다. 이번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추기경은 모두 133명으로 총 70개국 출신입니다. 콘클라베 역사상 최다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2013년엔 48개국에서 참여했습니다. On vient de 70 pays, on se connaissait pas. Et là, il y a un collège qui est en train de prendre forme. Et on voit qu'il y a beaucoup de personnalités qui pourraient être pape. 추기경들은 콘클라베에 앞서 차기 교황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은 5일 회의에서 교회 내부의 분열에 대한 강력한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차기 교황의 자질에 대해 실제 삶에 가까이 있는 목자가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Pastore è un padre, è uno che sa dialogare con la gente, vicino alla gente, è la pace. 이들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7일부터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매일 투표를 반복합니다. 3분의 2 이상, 즉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사흘간의 투표에서도 교황이 뽑히지 않으면 추기경들은 하루 투표를 중단하고 기도와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20세기 들어 새 교황을 선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사흘이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틀 만에 선출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중국에서 악천후로 유람선 4척이 전복돼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효신 기자가 전합니다. 유람선을 집어삼킬 듯 물살이 거세게 일고 창문으로 빗줄기가 들이칩니다. 승객 일부는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펼쳐 들어보지만 강한 빗줄기와 우박을 피하기도 힘겨워 보입니다. 거센 물결을 이기지 못한 유람선 4척이 결국 뒤집혔습니다. 지난 4일 중국 구이저우성의 유명 관광지인 우장바이리 화랑 호수에서 유람선 전복 사고로 10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1시간에 40mm가 넘는 폭우와 우박이 내렸고 초속 26m가 넘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进来以后呢，那个船它是处于一个半浮的一个状态，翻的时候就底朝上了，但是船还没有沉下去。 중국 당국은 일단 과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노동절 연휴 중국에선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일 푸젠성에서는 자동차가 행인을 덮쳐 2명이 숨졌고 같은 날 장수성에서는 헬기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는 노동절 대목을 노린 중국 지방정부들이 소비 쿠폰까지 뿌리며 관광객 모시기에 적극 나선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관광객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세크라멘토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3일 세크라멘토에 위치한 코리아나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행사에는 최석호 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등 한인 주요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행사에는 한복 무대와 전통음악 공연에 이어 태권도 시범, K-팝 커버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은 한국 문화가 더욱 확산돼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도 더욱 넓혀지길 기대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